자,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미 벌써 충분히 여기까지 근접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지금 빌 에크먼이 주장하는 것은 조금 이론적으로 최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패드워치 툴인데요. 다음 다음 금리 결정 미팅까지 38일 이상 남았습니다. 보시면요, 금리 지금 동결로 확실시하고 있는데요. 38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9월에는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좀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미국 장기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장기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는 것은 저와 같이 미국 장기채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손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급등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빌 에크먼이 주장하는 것은 30년물 기준으로 수익률이 5.5%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본 내용은 빌 에크먼이 본인의 트위터에 올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가져와서 분석을 하게 됐는데요. 자, 보시면은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3%, 그리고 실질 금리는 0.5%, 그리고 텀 프리미엄은 2%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일단 인플레이션 3%는요. 지금 패드에서 주장하고 있는 타겟 레이트는 2%입니다. 거기에다가 0.5%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패드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텀 프리미엄 2%는 이거는 빌 에크먼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모든 걸 다 더해서 5.5%라는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채 30년물 지난주 금요일 종가는 4.264입니다. 현재 빌 에크먼이 주장하는 5.5%하고 1%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빌 에크먼이 성공한 투자자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란 것을 시장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빌 에크먼이 주장하는 인플레이션 3%하고 텀 프리미엄은 약간 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텀 프리미엄을 2%나 준다는 것은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변동성에 대한 보상인데요. 이미 빌 에크먼의 이 계산법에는 인플레이션을 조금 넉넉하게 잡아두고 거기다가 텀 프리미엄까지 최대치로 반영한 걸로 보아서 이 5.5%라는 수치는 사실상 도달할 수 있는 이론적인 수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인 버전으로 제가 다시 한번 재구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2.5% 정도로 잡고요. 실질 금리는 패드에서 주장하는 거니까 두개 합쳐서 3%가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텀 프리미엄은 시장이 지정해 주는 건데, 시장에서 대략 한 1.5%에서 1.75% 정도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오는 수치는 4.5%입니다. 물론 그 상단은 4.75%지만요. 자,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미 벌써 충분히 여기까지 근접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지금 빌 에크먼이 주장하는 것은 조금 이론적으로 최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빌 에크먼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S&P 500의 P 레이시오는 25.48입니다. 이 수치는 계속 변하는데요. 주가가 오르면 당연히 이 수치가 올라갈 것이고요. 주가가 좀 내려가게 되면 이 수치는 좀 내려가게 될 겁니다. 기본적인 공식은 이제 보통 프라이스를 주당 순이익 EPS로 나눈 거를 보통 P 레이시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수익률 계산은 반대로 하지 않습니까? 수익률 얼마, 수익 얼마를 가격으로 나눴을 때 퍼센티지가 나오니까 이 P 레이쇼를 역수를 취하면 수익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1로 이 P 레이쇼를 나누게 되면 또 우리가 원하는 연간 수익률이 나오는데요. 현재 3.92%가 S&P 500 주식의 평균적인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주식은 좀 리스크가 있는 건데, 주식이 리스크를 더했는데 3.92%다?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조금 낮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워런 버핏도 사고 있다는 이제 짧은 단기채들의 수익률은 5%가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워렌 버핏이 사고 있는 거는 되게 좋은 투자 방법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 5%부터 뭐 5.35%, 그 어떤 것도 지금 현재 S&P의 수익률을 능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짧은 것도 다 그렇고요. 자, 그런데 이제 10년, 20년, 30년 요 부분을 보고 나면
지금 둘 중에 하나가 30년 무위험이 4.2%, 4.4%, 4.1%.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서로 투자 방향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주식에서 지금 현재 위험을 가지고 3.9%, 그리고 10년물, 20년물, 30년물이 무위험인데 4%, 4.44%. 그러면 상대적인 매력도는 이 장기채에 있는데 현재 미국이 계속 채권을 발행할 것이다 라는 이 공급 쪽에서의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수익률 자체가 그 액면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주식 수익률이 더 악화되든지, 예를 들면 주식이 더 가격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채권의 매력도가 더 부각되니까 이쪽에 채권으로의 수요가 더 커지든지, 아니면 채권 자체의 수익률이 올라가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 에크먼이 바라본 방법은 이건 것 같아요. 주식 수익률은 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빌 에크먼이 주장하는 거는 주식 시장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이 더 높아져야 된다. 이게 빌 에크먼의 주장인 것 같고요. 저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주식 시장은 충분히 많이 올라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은 엄청난 부채가 있다. 이 부채도 마찬가지로 금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그 이자를 어떻게 지급하냐?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이자 낼 돈이 없으니까 또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그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금리는 언젠가는 하락해야 될 것이고, 그 하락된 금리 인하에 의해서 채권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채권 투자를 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부서진다 안 부서진다, 뭐 계속 오를 것이다. 피레크먼은 이제 그 주식시장에도 좀 큰 롱 포지션을 잡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자기 포지션에 조금 더 옹호하는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 포지션을 옹호하는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지금 그래서 그 생각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경기 침체가 세게 온다, 약하게 온다. 비레커먼은 세게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겠죠. 5.5% 나오는 배경에는 경기 침체는 오지 않는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세일 것이다. 그러므로 장기채가 더 올라서, 장기채 수익률이 더 올라서 맞춰줘야 된다. 라는 게 이제 비레커먼의 주장인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바는, 뭐 제 생각이 중요하진 않겠죠. 근데 제 생각은, 이제 저와 비슷한 생각 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자, 첫 번째,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두 번째, 그러므로 금리 인하는 할 것이다. 세 번째, 지금 미국은 계속 부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 부채 발행을 위해서라도 장기채 금리가 어느 정도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 뭐 급격한 하락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많은 이 수준에서 너무 높이 올라가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든 막아낼 것이다 라는 입장이라면 채권 투자 포지션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뭐 결국은 가격이 모든 것을 압도하죠. 채권 금리가 더 오른다고 하면 신규 투자자들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 생길 겁니다. 지금까지 필 에크먼의 주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